폴란드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와 함께 C조에 속해 있다. 월드컵 출전 총 9회로 최고 성적은 1974년 제10회 서독 월드컵 3위, 1982년 제12회 스페인 월드컵에서 3위를 기록했다. 1986년 이후 36년 만에 월드컵 16강을 노리는 폴란드. 미국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잉글랜드, 이란, 웨일스와 함께 B조에 속해 있다. 멕시코와 함께 북중미 축구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며 월드컵 출전 총 11회로 최고 성적은 1930년 제1회 우루과이 월드컵에서 3위를 기록했다. 월드컵 본선의 단골 손님, 미국을 만나보자.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미 대륙을 기차로 횡단하는 총 5,467km의 여정. 로키 산맥을 넘어 네바다의 평원을 지나며 장엄한 대륙의 경관을 볼 수 있다. 전 세계 여행자들의 꿈, 미 대륙 횡단 기차 여행을 시작해보자. 미 대륙 횡단 열차의 출발점인 뉴욕 맨해튼. 펜실베이니아 역에서 시카고행 기차를 타고 대륙 횡단 여행을 시작한다. 기차는 허드슨 강을 따라 북쪽으로 달려 다음 날 아침 시카고에 도착한다. 장거리 여행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2인용 침대 칸은 무척이나 좁다. 위쪽의 침대를 밀어 올려 2층으로 만드는 구조다. 신기한 건 이 좁은 공간에 화장실이 따로 있다는 거다. 저녁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식당 칸에 모여든다. 객실에 가져가서도 먹을 수 있게 포장해 주는데 식단은 소박한 편이다. 파스타나 스테이크 같은 메뉴에 빵과 샐러드, 커피가 곁들여진다. 다음 날 아침 10시경. 뉴욕을 떠난 지 19시간 만에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도착했다. 1871년 대화재로 도시가 완전히 새로 지어졌고 고층 빌딩이 빼곡하게 들어선 시카고는 미국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로 꼽힌다. 시카고 강을 따라 빌딩을 볼 수 있는 건축물 크루즈 투어를 해보기로 했다. 시카고는 현대 건축물의 박람회장이라 할 수 있다. 아랫부분이 역삼각형인 최첨단 공법의 이 건물은 수십 개의 건축상을 수상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제2의 도시로 LA보다 더 인구가 많았던 시카고에는 철교가 촘촘히 놓여 있어 다니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배들이 다닐 수 있도록 철교는 들어 올릴 수 있게 지어졌다. That's the Trondheim Basco counterweight million by 1885 and something like 1.2 or 1.3 million by 1900 when Chicago was the fastest growing city in the entire world. Was outlawed. 최첨단 고층 빌딩 사이사이로 100여 년 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을 볼 수 있다. 시카고 여행을 마치고 다음 행선지인 콜로라도주 덴버로 향한다.
대륙 횡단 기차는 2층으로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다. (2층에는) 전망대가 있는데 천장 부분이 유리로 돼 있어 풍경을 감상하며 갈 수 있다. 시카고에서 덴버까지는 가도 끝없는 곡창지대다. 덴버에 사는 한 부자를 만났다. 나도 덴버에 간다고 하니 무척 반가워하며 콜로라도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는다. Boulder. For the Rocky Mountains, and the great climate. I mean, you know, the weather is great. We have great falls. We get snow in the winter, but our summers are beautiful and everything. 시카고를 출발한 지 18시간 만에 덴버역에 도착했다. 로키 산맥에 직접 가보기로 했다. 로키 산맥은 말 그대로 바위산이다. 로키산 국립공원에 있는 디어산인데 백두산보다 300m 더 높다. 고지대라 침엽 수림이 계속된다. Yeah. I'm also slow. 3,000m 높이라 그런지 금방 숨이 가빠왔다. 한참을 가자 평지가 나타났다. 나는 자작나무 잎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잠시 숨을 돌렸다. 얼마 후 드디어 산 정상에 올랐다. 존 덴버는 27살 때 로키 산맥에 와서 인생의 열쇠를 찾았고 다시 태어났다고 로키 마운틴 하이에서 노래하고 있다. 그의 삶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곳에 올랐을 때 그가 어떤 느낌이었을지는 대략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기차는 로키 산맥을 넘어 네바다로 향한다. 산맥을 넘으면 여기서부터 강물은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가고 서부가 시작된다. 콜로라도 덴버에서 네바다 리노로 가는 길은 풍광이 가장 아름다운 구간이다. 로키 산맥을 넘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나타난다. 끊임없이 펼쳐지는 장엄한 광경에 나는 하루 종일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덴버를 떠난 지 25시간 만에 네바다주 리노에 도착했다. 먼 여행을 마친 사람들은 마중 나온 가족 친지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눈다. 리노 시내에서 1시간 정도 황량한 시에라 네바다 산맥으로 들어가면 뜻밖의 풍경을 만나게 된다. 깊은 산속에서 갑자기 드넓은 푸른 바다가 나타나는 것이다. 사실 이건 바다가 아니라 호수다. 해발이 1900m고 면적은 서울시의 80%에 달한다.
파도와 수평선을 보고 있으면 여기가 산속이라는 사실을 잊게 된다. 하지만 타호 호수는 분명히 민물 호수고 북미에서 가장 큰 산정 호수다. 청정한 물과 높은 산, 침엽수림이 어우러진 타호 호수는 미국 서부 내륙에서 손꼽히는 여름 휴양지다. 호수 남쪽에 있는 에메랄드 베이는 타호 호수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힌다. 물방울 모양으로 생긴 만에 작은 섬이 떠 있는데 물 색깔이 영롱한 에메랄드 빛이다. 황량한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신이 선물한 보석 같다. 이제 기차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넘어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로 향한다. 캘리포니아의 드넓은 평원을 지나자 태평양 바다가 보이고 뉴욕을 출발한 지 9일 만에 이번 대륙 횡단 여행의 종착지인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바다를 구경하고 싶었던 나는 먼저 샌프란시스코만에 있는 피셔맨즈 와플을 찾았다. 이곳은 19세기 골드러시 때 이주를 한 이탈리아 어부들이 고기를 잡던 항구였다. 오후가 되자 연어잡이 배들이 하나둘씩 돌아온다. 관광객들이 잡은 연어는 즉석에서 손질해 주기도 한다. 고급 어종에 속하는 은연어인데 가까이서 보니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다. 항구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다. 동물 울음소리가 무척이나 요란한데 이곳의 명물인 바다 사자들이다. 어미들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들이 일광욕을 즐긴다. 조금 전 거대한 연어를 보니 녀석들이 왜 이곳에 모여 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바람 많은 샌프란시스코가 아름답게 여겨지는 것은 비단 이 멋진 풍광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아름답게 기억되는 것을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피와 땀, 눈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며 미대륙 횡단열차 여행을 마무리했다. 중부 유럽 발트해를 접하고 있는 폴란드는 열강에 둘러싸여 굴곡진 역사와 아픔을 지니고 있다. 이번 여행의 첫 여정은 바르샤바 근교의 쇼팽 생가. 쇼팽을 기리기 위해 1945년 그의 생가를 개조해 박물관으로 만들었다.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쇼팽은 러시아와 독일의 조국을 빼앗긴 슬픔과 분노를 음악으로 표현했다. 러시아에게 나라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작곡한 연습곡 혁명. 쇼팽이 어린 시절을 보낸 이곳은 마국간으로 쓰이다가
한 러시아 음악가가 복원했다고 한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파괴돼 다시 지금의 모습으로 개조했단다. 쇼팽이 평소 사용하던 악보, 악기, 가구를 비롯해 가족사진 등이 전시돼 있어 그의 자취를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조금 걷다 보니 쇼팽 동상이 눈에 들어온다. 폴란드인의 쇼팽 사랑이 느껴진다. 한 아주머니가 벤치를 건드리자 음악이 흘러나온다. 쇼팽의 음악이 나오는 쇼팽 벤치다. 바르샤바 여기저기에 쇼팽 벤치를 만들었다. 그래서 바르샤바 거리 곳곳에선 오늘도 쇼팽의 음악이 흐른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바르샤바는 사실 재건된 도시다. 2차 세계대전을 거친 바르샤바는 도시의 80% 정도가 파괴되는 아픔을 겪었다. 왕의 길을 지나자 바르샤바의 심장 잠코비 광장이 나타났다. 광장에는 수도를 크라쿠프에서 바르샤바로 옮긴 지그문트 3세의 청동 입상이 있다. 이 동상 역시 복원된 거다. 폴란드인들은 전쟁 당시 파괴된 동상의 기둥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부서진 기둥엔 전쟁의 참혹한 기억을 잊지 말자는 폴란드인들의 다짐이 담겨 있는 것 같다. 바르샤바 거리를 걷다 보면 아직도 아픈 역사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개토 영웅기념비는 1943년 나치의 항거해 무장항쟁한 유대인들을 기념해 만든 기념비다. (1970년)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는 이 기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정 어린 사죄를 했다. 나는 바르샤바를 떠나 폴란드 남서부 오데르강 유역에 위치한 브로츠와프로 향했다. 건축물들에서 중세 유럽 느낌이 물씬 풍기는 브로츠와프는 중세 상업의 중심지였으며 1945년까지 독일 땅이었다. 예쁜 건물들 사이 특별히 눈에 띄는 구시청사. 폴란드에서 가장 잘 보존된 고딕 양식의 건축물이라고 한다. 특이하게도 건물에 그 당시 상인들을 묘사해놨다. 형형색색의 건축물과 사람들의 여유로움은 아름다움을 배가시키는 느낌이다. 르네 광장을 지나 도시의 중심으로 향한다. 갤러리 거리로 들어가 본다. 소와 돼지, 오리 등 도축 동물들을 기리는 동상들. 촛불과 꽃까지 놓고 가다니 신기하고 재미있는 모습이다. What are you looking for? For the gnomes. Well, we want to find this one. 난쟁이?
나도 한번 찾아 나서 봤다. 거리에서 무언가를 찍고 있는 사람. 왜 가던 길을 멈춰섰나 했더니 바로 이 난쟁이 동상 때문이었다. 앙증맞은 난쟁이들은 각기 다른 사연과 역사적 의미가 있어 숨겨진 난쟁이를 찾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I can't listen their music, but you? 우리에게 좀 생소한 루블린. 루블린은 작지만 소박한 멋이 있는 도시다. 나는 먼저 루블린 리투아니아 광장으로 갔다. 그곳에는 폴란드 분할 이후 다시 독립하는 데 큰 공헌을 한 유제프 피우스트스키 동상이 서 있다. 옆에는 루블린 기념비가 있다. 주변 강국의 위협에 대비해 16세기 리투아니아 대공국과 연합국가를 수립했다. 외세의 침략이 많았던 폴란드. 그 흔적은 곳곳에 남아있다. 그로츠카 문도 외세의 침략에 대비해 만들어졌다. Brama Grodzka została zbudowana jako część XIV-wiecznych murów obronnych przez króla Kazimierza Wielkiego. Dokładnie została zbudowana po najeździe tatarskim w 1341 roku. I chociaż dzisiaj nie wygląda na gotycką, ale proszę mi wierzyć, tam w środku jest prawdziwy mur gotycki. Ta brama została przebudowana w wieku XVIII. Ciekawostką jest też to, że do czasów II wojny światowej bramę grodzką nazywano bramą żydowską, ponieważ była niejako granicą pomiędzy częścią żydowskiego Lublina a częścią Lublina chrześcijańskiego. 루블린에는 도시 어디를 가나 잘 보이는 건물이 있다. 바로 성 세례 요한 성당.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 이탈리아 건축가가 만든 폴란드 최초의 바로크 양식 성당이라고 한다. 이곳 성모 마리아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To jest cudowny obraz Matki Bożej. Jak się przyjrzymy, to pod lewym okiem, tak jak patrzymy pod lewym okiem, widać jeszcze ślady łez na obrazie Matki Bożej z 1949 roku. 신부님이 나를 어디론가 데리고 갔다. 성당에서 쓰는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도 또 다른 특별함이 있다고 한다. Najcenniejsze jest samo pomieszczenie, które ma niezwykłą konstrukcję akustyczną, dlatego że delikatny szept z jednego kąta idealnie słychać w drugim kącie. Zapraszam do tego, żeby spróbować. Różne są historie na temat powstania tego miejsca, natomiast najprawdopodobniej zostało wybudowane po to, aby spowiadać osoby chore na gruźlicę. 직접 체험해봤다. Skąd przyjechałeś? Jak masz na imię? Skąd przyjechałeś i jak masz na imię? 정말 잘 들린다. 루블린 도심 외곽의 마이다네크 강제 수용소.
이곳은 1941년부터 3년간 36만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극적인 장소다. 라인하르트 작전 희생자 신발이라고 쓰여 있어 안으로 들어가 봤다. 순간 숨이 막혔다. 당시 그들이 신었던 신발이다. 당시 시체 소각로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이곳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을까. 마이단의 그 영묘에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이들의 명복을 빌고 있다. Chciałabym, żeby już nigdy taka historia się nie powtórzyła. Nigdzie na świecie. 굴곡진 역사를 개척해온 폴란드. 그 시간의 역사는 오래도록 폴란드의 등불이 될 것이다.